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입니다. 평범한 외국인 유학생을 찍은 듯한 이 사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진 속의 여학생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 중인 UAE 공주라고 합니다. 한국 대학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저 멀리 중동에서까지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니, 게다가 말로만 듣던 아랍의 공주라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들은 여행이나 관광하듯 편한 마음으로 한국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아랍 왕족을 환영하는 전 세계 명문대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실제로 오일 머니를 노린 미국의 명문대들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 에듀케이션 시티라고 불리는 캠퍼스까지 설립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카네기 멜론대 컴퓨터공학과, 조지타운대 외교학과, 코넬대 의과대학의 수업을 모두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동 한가운데 미국 아이비리그가 생긴 것이죠. UAE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요르단 암만에도 뉴욕대, 하버드대, 보스턴대 등 명망 높은 학교의 캠퍼스가 설립돼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전 세계 명문대 어디든 입학할 수 있는 데다 아이비리그 자국 캠퍼스라는 옵션까지 쥐고 있는 아랍의 왕족들이 대체 왜 한국으로 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한국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10년 전에 비해 4배 늘어난 2천여 명으로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은 46%, 전공 계열로는 예술 체육 분야가 24.7%, 공학이 24.5%로 근소하게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을 왜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연구시설과 인프라 등 좋은 환경 때문이라고 답한 외국인 유학생이 30%, 뛰어난 교수진과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24%에 달했습니다. 즉, 한국 대학이 지닌 가치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놀라운 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위주였던 것이 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동 등 우리 생각 이상으로 다채로워졌죠. 실제로 이화여대 음대에는 UAE 여학생들이 공부 중이며 두바이의 라티파 알 막툼 공주는 생명공학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20명의 수행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특급 호텔의 꼭대기층 객실 전체를 빌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5개월 동안 2번이나 한국을 방문해 체류하며 한국 대학의 교수진과 교류하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을 배워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샤르자의 셰이카 자밀라 공주는 서울대와 국립재활원을 통해 한국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배워갔다고 하고요. 무수라는 아랍 공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두바이의 공주 셰이카 마이타 또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훈련하며 태권도 실력을 다진 그녀는 여름 내내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는데요. 한국 선수 10여 명을 아랍에미리트로 초청해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까지 특별 과외를 받는 등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원래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공수도 여자 60kg급에서 은메달을 땄던 공수도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공수도를 먼저 익힌 후 우연히 태권도를 배우게 됐는데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진 마이타 공주는 결국 종목을 태권도로 바꾸게 된 것이죠. 결국 UAE 최초로 태권도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자가 된 그녀는 태권도의 발차기는 예술적이고 아름답다,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운동이고 세계 태권도 연맹 또한 탄탄해 발전성이 높다는 말로 태권도와 가라테를 간접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마이타 공주는 올림픽에서 16강의 고비를 넘지 못했지만 UAE가 태권도 종목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실력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태권도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태권도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왕족이라 돈이 많으니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뭐가 되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긴 세월 엄격한 가부장제를 고수하며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한해온 중동의 여성 인권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는 신분이 높은 중동 왕가의 공주들조차 어김없이 적용됐죠. 결국 일부는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유럽 국가로 도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최근에서야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을 조금씩 허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의 운전을 금지했던 법을 폐지했고 2015년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할 정도로 심각했죠. 국토의 85%가 사막이며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의 국가가 모여서 만들어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집안의 남성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교육, 의료, 여행 등을 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가 2017년에서야 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경기에 나갈 때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의 보호를 받는 마이타 공주를 비롯해 중동 공주들의 한국 방문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후견인 제도 완화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을 찾는 중동 여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1순위는 관광과 해외 유학이라고 하는데요. 미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 만큼 한국의 뛰어난 뷰티 제품과 미용 기술, K-팝과 K-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도 톡톡한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국 대학과 기관에서 지식을 배워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 산업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는 등 한국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랍 공주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샤르자의 자밀라 공주입니다. 2013년 한국에 처음으로 온 그녀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IT 기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샤르자로 돌아간 공주는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 개발대회 에듀컴을 개최했으며 이런 쪽으로 노하우를 보유한 LG전자에 진행과 평가를 맡겼죠. 치매 환자를 위해 주변 사진과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저장해주는 앱과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가 게임을 통해 경제 개념을 익히는 앱, 신체 장애인도 갈 수 있는 음식점과 관광지 등을 알려주는 앱 등이 이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에 감탄한 자밀라 공주는 그 후로도 한국을 자주 드나들게 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그녀는 KT가 운영 중이던 남양주의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방문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농업으로 재활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샤르자에도 스마트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1호 스마트팜이 샤르자에 구축된 배경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비닐하우스 2동 안에는 바질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데요. 쿨링패드와 쿨링팬 등 온도를 낮추기 위한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됐고 사막 나라인 만큼 농업 용수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자재와 설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내 외부에 설치된 첨단 센서를 통해 모든 시설을 PC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원격 제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솔루션이 인상적인데요. 증강현실 글라스를 통해 관리자가 현장 작업자에게 실시간 교육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우리 한국 기업의 기술이죠. 이처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땅에서 작물을 기르는 노하우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우게 된 샤르자 국민들은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데요. 샤르자의 고위 관리도 이곳을 방문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랍 공주들의 한국 사랑,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